이 영상은 맞춤형 공연 추천 서비스 아이겟과 함께합니다. 천하 안녕하세요, 전병줄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관극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극 뮤지컬 많이 봐요. 제가 깜빡하고 12월 영상이랑 같은 옷을 입고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좀 저번 달과 좀 다르죠? 머리 좀 잘라가지고. 저번 달과 같은 영상 아닙니다. 유튜버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옷을 사야 돼. 자, 그럼 1월 뮤지컬 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는 총 7개의 작품을 추천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총 6개의 작품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극장이나 중극장은 한번 올라갈 때 2달, 3달씩 하고 대극장이 그렇게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 믿고 보면 적어도 중박은 친다 라는 컨텐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뮤지컬 추천 대극장 그 첫 번째는 뮤지컬 레베카입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고요. 이번에 라이센스 5연입니다. 러닝타임 170분에 인터미션 2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심 드 윈터 역에 류정한, 엄기준, 카이, 신성록, 댄버스 부인 역에 신영숙, 옥주현, 장은하, 알리, 나 역에 박지연, 이지혜, 민경아, 잭 파벨 역에 최민철, 이창민, 반호퍼 부인 역에 문희경, 최혁주, 베아트리체 역에 이소유, 류수화, 가일스 역에 최병광, 프랭스 크롤리 역에 홍경수, 박진우, 벤 역에 김지욱, 줄리앙 대령 역에 이종훈 배우님이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를 모티브로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 마리 앙뚜아네트의 각본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 콤비의 대표작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넘버와 연출, 파워 넘치는 넘버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유준상, 옥주현 이런 배우분들이 홍보도 되게 열심히 잘 하셨고, 그리고 예전 뮤지컬 어워즈에서 옥주현 배우님이 아주 멋있게 공연을 하셔서 넘버도 아주 유명하고, 특히 레베카 부르는 그 넘버가 아주 멋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시니어, 칼날 같은 그 미소 넘버도 아주 좋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고 영상도 여러 번 찾아볼 만큼 아주 멋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뮤지컬 레베카 특징의 첫 번째는 캐스팅이 화려하다. 뮤지컬을 잘 모르셔도 옥주현 배우나 엄기준 배우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열심히 하시는 카이 배우, 또 신성록 배우, 주연 배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캐스팅이 너무너무 화려하다. 또 이제는 뮤지컬 배우가 더 친숙한 2AM의 이창민 배우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뮤지컬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친숙하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음악과 연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부터가 이미 어두침침하고요. 파도 소리 들려오고 사람 빠져 죽고 살해, 내연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더워서 좀 벗고 와야겠다. 제가 옷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거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되게 어두운 뮤지컬이어가지고 음침하고 음산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막 이 연말과 연초, 코믹스러운 작품이라든지 가족의 사랑을 담는 그런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레베카는 연말과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작품이다. 이 레베카는 오스트리아 뮤지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초연을 올렸고 이 뮤지컬 스타일이 기존에 우리가 보던 브로드웨이 스타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진행하는 방식도 그렇고 넘버의 편곡들도 브로드웨이와 많이 다릅니다. 되게 전반적으로 더 웅장하고요.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창작 뮤지컬 스타일과 브로드웨이 스타일과 웨스트엔드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스타일과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 뮤지컬이 좀 다릅니다. 저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제가 보면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과는 다르고 또 브로드웨이와도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평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6만원에서 1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죠.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평일 낮 공연 할인이 있고요. 서울시 중구 주민 할인이 있습니다. 요즘 좀 제작사들이 가격을
좀 매기는 정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10,000원 정도 저렴하고 주말에는 10,000원 정도 비싸다. 주말 공연이 좀 더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요. 많이 아쉽지만 평일 낮 공연이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보고 싶으시면 평일 낮 공연으로 잡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층이나 3층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VIP석에서 굳이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2층 S석 정도에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망원경이나 오페라 글래스를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레베카를 밝고 깨끗하고 힐링되고 이런 뮤지컬보다는 어둡고 음산하고 음침하고 스릴러 느낌 나는 그런 뮤지컬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다크해요. 막 내연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는 힐링극 질렸어, 힐링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파워를 느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문정 감독님이 이끄시는 이 오케스트라 편곡이 아주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대극장이 또 음향이 괜찮으니까 이곳에서 라이브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그 오케스트라에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넘버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대표곡인 레베카의 레베카는 이 영상을 지금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넘버죠. 그 넘버를 알리님이 부른다고 생각하면 또 엄청 기대가 됩니다. 댄버스 부인 역에 캐스팅된 4분의 여자 배우분들이 너무 다 가창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셔도 아주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에 추천드렸던 아이다와 보디가드 또한 1월에도 이어서 하고 있으니 여전히 추천은 유효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 중국장 추천도요, 펠레터와 빅피쉬입니다. 제가 12월에 보고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국장 자체가 서울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장에서 올라가는 작품들 중에 빅피쉬와 펠레터만큼 좋은 작품이 아직은 제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빅피쉬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가족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힐링, 사랑, 인생을 느끼기 위해서 너무 좋고, 무대 구성도 너무 좋고요. 소품, 대도구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특히 거인 나올 때, 마녀 나올 때, 그리고 수선화가 나올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펠레터 또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펠레터는 빅피쉬와는 정말 아주 상반된 작품인데요, 어둡고 우울한 창작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밝은 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봐야지 그 꽃이 피어나는 거를 보는 느낌? 빅피쉬와 펠레터 둘 다 2층에서 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 추천드리는 중국장 뮤지컬은 빅피쉬와 펠레터이고, 자세한 정보는 저보다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에 추천드리는 소극장, 그 첫 번째는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입니다. Let's start from the movement of your wing, your tiny wing, you're a butterfly, my friend, powerful and strong.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공연하고요. 장소는 베가마트홀에서 합니다. 라이센스 작품으로 이번이 7번째 공연입니다. 러닝타임 10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마스 위버 역의 고영빈, 강필석, 김다현, 송원근, 조성윤, 엘빈 켈비 역의 이석준, 정동화, 이창용, 정원영이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뮤덕들의 사랑을 한껏 받아온 소극장의 상징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 2명만 나오는 2인극이고요. 작품이 주는 교훈과 감동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남자 배우라면 정말 누구나 꿈꾸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한국 소극장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나비라는 넘버는 저도 한번 불렀었는데 정말 좋은 넘버고,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넘버입니다. 이 작품은 남자 2명이서 나오는 2인극입니다. 캐릭터가 아주 상반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근데 보통은 이 남성 2인극 작품이라고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작품들은 좀 퇴페미, 섹시미, 그리고 약간 동성애의 느낌을 좀 넣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하나로 승부를 해온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극장이요, 삼성역 인근에 있습니다.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남자 둘이 나오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만 코엑스에서 데이트, 쇼핑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커피 한잔 한 다음에 근처 베가마트홀로 와서 공연을 보시면 아주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쇼핑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 근처에 공연장이 있는 건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S석 44,000원, R석 66,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은 유료 관람 횟수별로 할인권과 캘린더, 그리고 초대권과 픽처북을 줍니다. 나는 작품을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슴에 뭔가 남는 그런 작품을 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대학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뭘 먹어야 되지, 뭐 어디를 가야 되지, 뭐 저나 뮤덕분들이나 대학로를 자주 오셨던 분들은 좀 아시지만 대학로가 사실 데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도 잘 없고 이렇게 삼성역 인근에 있는 곳에서는 코엑스가 있으니까. 코엑스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동관이 있는데 하동관에서 곰탕 한 그릇 탁, 데이트로 곰탕은 좀 별론가? 어쨌든 좋습니다. 하동관 추천드려요. 그렇게 즐기기에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극장 추천드리는 두 번째 작품은 6시 퇴근입니다. 6시 퇴근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대학로 JTN 아트홀 1관에서 공연을 하고 이번이 재창작으로 네 번째 공연입니다. 러닝타임 11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 역에 박한근, 고유진, 이주강, 최호승, 윤지성 역에 박웅, 유환웅, 김다윈, 이민재, 최다연 역에 허윤혜, 손예슬, 금조, 서혜원, 안성준 역에 고현경, 박준후, 김주일, 정휘우, 고은호 역에 백기범, 정인지, 이동욱, 서영미 역에 간미연, 이보라, 김사라, 안지현, 노주현 역에 김호진, 김권, 박태성 배우님이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이 직접 연주를 하는 대학로 대표 락 뮤지컬입니다. 6시 퇴근이라는 작품의 제목처럼 직장인들의 꿈과 애환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6시 퇴근은 12월부터 해서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다들 연주를 너무 잘해요. 제가 또 싱어송라이터 아니겠습니까? 연주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분들의 이 연주가 아주 훌륭합니다. 뭐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특히 베이스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치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열심히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브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소극장에서 연기와 노래는 라이브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연주까지 라이브로 듣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규모가 있는 작품은 6인조 아니면 4인조 라이브로 해서 같이 연주를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보통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MR을 미리 녹음해 놓고 한다든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하니까 정말 이 파워가 생생합니다. 그리고 락 뮤지컬이다 보니 아주 신이 납니다. 끝나고 커튼콜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이 아닌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아냈어요. 물론 약간의 판타지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사실 판타지가 아니면 어떻게 작품이 올라가겠습니까? 특히 워킹맘, 워킹데디의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았어요. 저희 누나가 애 둘 키우고 매형이랑 같이 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잘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고유진님과 감미연님이 나온다.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동의 이 80년대생들은 플라워 정말 사랑했고 베이비복스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극장이 정말 작아요. 극장이 한 100명 들어갈까? 한 200명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코앞에서 이 두 분을 볼 수 있어요. 대극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어서 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 소극장은 아주 너무너무 가까워서 티켓팅 잘해서 맨 앞열에 보시면 소통도 막 중간중간에 하고 막 빵도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뮤지컬은 잘 모르셔도 플라워와 베이비복스는 알지 않겠습니까? 깨럽. 가격은 전석 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특징으로 직장인 할인, 칼퇴근 기원 할인 20%가 있습니다. 칼퇴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20%를 할인해 준대요. 그리고 적립카드가 있어서 보시는 회차만큼 할인과 증정 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나는 뮤지컬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다, 이 밴드의 라이브 공연과 함께 배우들의 연기, 춤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직장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어서 오히려 직장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이 정도로 힘이 든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저희 누나와 매형의 스트레스 원인을 정말 그대로 녹여냈어요. 직장인 분들에게 공감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극장 추천 세 번째 뮤지컬은 뮤지컬 폴입니다. 반짝이는 별을 찾아 우리의 친구를 찾아 까만 방이 찾아온 이 폴은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하고요. 장소는 대학로 콘텐츠 그라운드에서 합니다. 창작 뮤지컬로 이번이 재연입니다. 러닝타임 9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탄생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학대를 통한 자아 분열로 시작되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폴 역의 유승현, 김현진, 왓슨 역의 이세령, 이현진, 루시 역의 박란주, 송영미, 니콜라이 역의 김대현, 조현우, 기욤 역의 최호승, 오경주 배우가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8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된 뮤지컬이에요.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서 직접 제작을 하자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을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당시 좀 충격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뮤지컬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달성하면서 제작이 됐거든요. 초연이 일주일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공연을 하는 재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품인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은 자아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해리라 그러죠. 자아 분열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격과 대화를 하는 거지. 자아 분열이나 되게 심리적인 뮤지컬은 많이 있지만 이런 색깔로 풀어낸 작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각한 내용인데 좀 심각하지 않게 풀어냈다고 할까? 되게 아이들 같은 느낌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 아동학대라는 말만 해도 얼마나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는 잘못 풀어내면 너무 심각하게 돼가지고 관객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잘 풀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격은 일반석 55,000원, 지붕석 44,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특징으로는 할인이 거의 없다가 특징입니다. 할인이 좀 많이 없어요. 보통 소극장은 할인이 좀 있는데 왜 할인이 없냐면 투자가 붙지가 않았어요, 이 작품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로에서 이렇게 재연을 올리는 작품이라면 이 정도 가격을 받고 할인이 없는 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할인을 너무 많이 하거나 호객 행위를 통한 티켓 판매는 제작사나 배우들에게 정당한 페이를 줄 수가 없어요. 공연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래서 사실 초대권이나 지나친 할인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작품이 제작적으로 좀 솔직한 것 같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저 같은 경우는 지붕석으로 볼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대학로에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좀 학대나 상처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예민하거나 민감한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혹시나 리뷰 중에 그런 리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자아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대극장 작품 중 레베카와 아이다, 이 두 개의 작품은 아이겟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무료로 티켓을 줘요. 많은 분들이 공연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앱이 없어,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이 없어 라고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 아이겟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겟을 깔아두시면 저도 되게 애용하는 어플인데요, 내 근처에 어떤 극장이 있고 어떤 극장에서 어떤 공연이 올라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있고 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겟이라는 어플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겟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멤버십 가입하시면 레베카와 아이다 그리고 스위니 토드, 이 세 개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의 뮤지컬 추천이 끝났습니다. 12월과 겹치는 작품도 있었고 또 새롭게 추가가 된 작품들도 있는데, 공연의 특성상 다른 영화나 IT 기기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컨텐츠에 한계가 있다. 뮤지컬이라는 게 극장이 한정적이고 올라가는 작품들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2월에 추천했던 공연이 1월에도 추천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1월에 좀 새로운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데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지금 대극장이 한 7개, 8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매번 그 7개, 8개를 다 추천해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창작 초연 작품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주의이고 그와 동시에 페이 미지급이 일어났던 컴퍼니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라든지는 조금 추천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즐거운 관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바 공연은 창작산실 언제나 믿고 보는 창작산실